2017년 2월에 10kg 감량에 성공해 바디 프로필을 찍었고 치료를 받았던 한의원과 2년 정도 개시하는 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사진이 최근까지 홍보용으로 매장 내에서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전화로 요청을 해 제 사진을 내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해당 한의원의 카카오톡에 홍보글과 함께 제 사진이 여러 장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더 어이가 없었던 건 10kg이 아니라 20kg을 감량했다며 과대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는 제가 가진 것은 없고 업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법적 조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내용이 접수가 되었군요. 요즘 바디 프로필 찍으시는 분들 많아요. 네. 변호사님은 뭐 생각 있으신가요, 혹시? 저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운동 자체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저도 한번 도전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 사실 운동하는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저도 뭐 한의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이렇게 뭐 비포, 애프터 사진 두고 홍보하는 거 많이 봤는데 상담자의 사진을 계약 이후에도 도용한 이런 한의원의 행위, 초상권 침해 같은 거 해당될까요? 네, 그 굉장히 해당 확률이 높고요. 일단은 계약 기간이 끝난 것으로 보이니까 지금 상식적으로 이제 무단 사용에 해당할 것 같고 그 초상권 침해 기준에 관해서 많이 좀 질문을 하시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 초상권은 얼굴을 포함한 신체적 특징에 대해 갖는 인격적 이익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자기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리를 침해받았다면 침해한 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에서도 이제 아까 보니까 2년 정도는 이제 사용될 거 허락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계약 조건인 거고, 근데 이제 이게 끝나고도 무단으로 사용했으니까 아무래도 초상권 위반에 해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또 변호사님, 이 부분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0kg만 감량을 하셨는데 네. 20kg를 감량했다고 일종의 과대 광고를 한 걸로 네, 보여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는 어떤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기는 이쪽의 기망행위거든요.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이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재물을 교부받고 이건 이제 나중 얘기고. 근데 이제 광고라는 게 어느 정도는 과장이 없을 수는 없는 게 또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그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서 거래 관계에서 신의 측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를 이제 광고에서 일정 기망행위로 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용어도 어렵고 또 판례도 실제적으로는 사안별로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게 돼 있는데요. 이제 쉽게 말씀드려갖고 약간의 과장 광고 정도는 뭐 어느 그 사회상규상 허용이 되는데,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이제 도저히 수인할 수 없을 정도의 이제 내용이라면 이제 문제가 될 것 같고. 근데 사안을 보면 제가 뭐 정확하게 뭐 이 광고의 뭐 내용이나 이런 걸 본 건 아니지만 한 10kg에서 20kg 정도 조금 감량한 어떤 그 몸무게를 조금 이제 과장한 것 같은데, 이 부분까지 사기까지 되기는 사기의 그 구성 요건으로서 기망행위까지 해당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던 게 계약서를 안 갖고 계시대요. 사실 계약서는 다 각자 사인을 해서 한 부 한 부씩 갖고 있는 게 원칙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네. 갖고 계셨어야 되는 건데 상담자분께서는 계약서가 없다고 하는데 만약 소송으로 가거나 법적 대응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이 상담자님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조금 사실관계에서 안타까운 부분이긴 해요. 이제 계약 관계를 증명하는 계약서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아까 2년 이제 사용 계약을 한 것까지 명확하게 이제 입증이 되는데, 뭐 다소 불리한 건 사실이지만 꼭 계약서가 아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약서라는 거는 일종의 증거지. 네. 뭐 그거 자체로 뭐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어쨌든 구두 계약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카톡이나 어떤 녹음 같은데 이런 계약 내용이 뭐 군데군데 좀 흩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약 내용 협상을 하면서 주고받은 이제 뭐 문자나 이런 게 있을 수 그렇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충분히 증거 자료로 낼 수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 사실 어려운 질문이긴 하겠지만 만약 한의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거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다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입증 문제거든요. 네. 내가 얼마나 피해를 받았냐. 근데 사실 이 초상권 같은 경우에 그걸 입증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뭐 연예인 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초상권 침해 받아서 뭐 다른 계약이 뭐 파기가 된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다른 경제적인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이런 그 효과를 입증하는 게 조금 수월한데, 이제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조금 어려워서 결국에는 어떤 정신적인 위자료 정도로 이제 손해배상이 국한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뭐 일반적으로 한 판례는 한 100만 원 내외 정도에서 이 위자료를 좀 책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님께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좋을지, 뭐 소송으로 간다면 준비할 사항은 뭐가 있을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네. 아까 그 계약서 연장선상에서 설명을 드리면 결국엔 뭐 초상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하면은 병원 같은 경우에는 뭐 정당한 자기 사용 권한이 있다. 아까 뭐 2년 계약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항변을 하든지 아니면 뭐 실제로 초상권 침해했다 인정을 하고 나올 텐데 그래서 사용 권한이 있다고 항변하면은 병원에서 아마 계약서를 제출할 것 같아요. 이건 뭐 소송 기술적인 건데 그래서 뭐 그때 이제 계약서를 좀 받아보고 확인을 하셔도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2년 정도의 기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그 병원에서 제출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그게 없다고 한다면 이제 병원하고 이제 나눴던 대화나 이런 통화 내역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걸 증거로 제출하시는 걸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엄청난 양을 감량하신 부분은 좀 축하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렇게 2년 계약 기간을 넘어서 초상권이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 방식을 통해서 좀 배상을 받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